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오늘은 롯데 콘서트홀에서 토요 신진 아티스트 시리즈 이제 2월 20일 공연을 앞둔 첼리스트 허정인 씨 모시고 우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다시 여러분 만날게요. 아이고, 전화세 많이 나오겠다. 아야, 어서 끊자. 이 말이 엄마랑 조금만 더 통화하자라는 뜻이었음을 저는 어머니가 떠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립고 고마운 마음으로 모십니다. 자연 속 공원 묘원 광릉 추모공원 1577-4426. 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오늘의 주인공은 첼리스트 허정인 씨입니다. 자, 롯데 콘서트홀 토요 신진 아티스트 시리즈 이제 공연을 얼마 있으면 공연하게 됩니다. 2월 20일 토요일 아침 11시 30분에 열리는 공연인데요. 자, 이 공연 기다리면서 오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언제나 이렇게 보면 굉장히 차분해 보이세요. 원래 성격이 그러신가요? 평상시에는 차분한 편이고요. 네. 무대에서는 좀 차분함을 벗어나려고 하는 편입니다. 무대 위에서는 광란을 보이시나요, 혹시? 아유, 강남까지는 아니지만. 머리만 날리시면서? 네,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좀 의외다. 캐릭터가 의외다? 약간 이런 말씀은 조금 들었어요. 본인 혹시 이중적인 면모 있나요? 두 개의 자아. 두 개의 자아?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첼로 하는 자아와? 당연히 있죠. 네, 여러 가지. 첼로 안에도 여러 가지 자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걸 오늘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모시게 됐어요. 네. 네. 새로 이제 앨범을 발표하시게 됐는데, 네. 오마주 드 피아치고르스키? 이 솔로 앨범이자 또 이번 콘서트의 주제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음반에 들어있는 곡과 연주한 곡이 똑같을까요? 네, 모든 곡이 똑같지만 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바흐의 작품이라 하면 무반주 곡이라 하면 네. 사람들이 약간 지루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네, 같아요. 약간 네. 공연 들 때 좀 네. 재미없거나 조금 너무 어렵다?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네. 롯데 문화재단 측에 네. 이게 춤곡 형식의 무반주 곡이니 제가 저와 친한 발레리노와 함께 롯데에서 공연을 해보면 어떻겠냐. 너무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그렇지만 또 낮 공연이기도 하고 또 이게 이제 그런 걸로 제의를 드렸는데 이제 예. 발레 특성상 무대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서 네. 그거는 좀 하기 어렵게 될 것 같고요. 음. 그 대신 제 앨범에 네. 발레리노와 한 영상이 같이 네. 수록될 예정입니다. 예전에 요요마가 그 첼로 그 프로젝트 할 때 뭐 발레도 같이 하고 기모노 이 반도 타마사부로라고 가부키 아티스트도 함께 네, 하고 맞아요. 뭐 아이스케이팅도 네, 하고. 그다음에 또 이탈리아의 감옥에 가가지고 또 그 영상도 찍고 네. 다양하게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네. 했던 것을 제가 옛날 EBS의 TV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제가 이제 해설을 하면서 첼리스트 홍성원 선생님하고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의 그 기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네. 참 이게 그냥 연주하면 뭐 3시간에 걸리는 그런 대작이지만 이렇게 또 춤이나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이렇게 연결해서 하니까 굉장히 또 이 시간이 네. 쑥쑥 지나가면서 이 음악에 대해서 좀 더 다채롭게 네.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하시려던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솔직히 저도 발레리노와 준비를 하면서 네. 네, 연출 같은 걸 하면서 사실 요요마 씨의 그 DVD도 저도 다 있어서 그것도 약간 많이 참고도 하고 네. 네, 그래가지고 참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죠, 이 요요마. 네, 너무 네. 대단한 아티스트. 근데 같이 하시는 분 그 성함이 누르입니까? 어떻게 누어? 누아르. 누아르. 마티 누아르. 마티 마티 누아르? 마티스. 그러니까 뭐 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리옹에서 온 발레, 원래는 발레 전공인데요. 저희가 한 영상은 네. 완전 클래식한 발레는 아니고 약간 네오 클래식 그쪽으로 해서 바흐 3번만 저는 했지만 그 6악장을 좀 다 다르게 네. 다 이렇게 연출을 해서 약간 야. 공간도 바꿔서
그게 앨범에 같이 수록되고 오. 롯데 당일에는 로비에서 약간 네. 송출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오신 건 아니죠? 원래는 사실 오실 예정이었어요? 지금 와 있고요. 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곧 출국을 합니다. 언제요? 제 연주와 함께.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 저희가 이제 사실은 프랑스에서도 계획이 있는데요. 네, 지금 네. 이제 상황이 네. 좀 그래서 지금 약간 올해 안에는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하고 같이 네. 이 유튜브 찍어야 되겠다. 좋죠, 선생님. 그분 여기 지금 놀고 계시잖아요. 그죠? 뭐 노는 건 아니겠으나 네. 자기의 작업을 또 이렇게 구상하고 네, 있겠으나 네. 왔다가 그만 공연도 못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 영상이 제일 큰 와서 한 작업이죠, 저랑. 아. 네, 그래서 네, 좋습니다. 그럼 하여튼 그 이야기 조금 있다가 우리 끝난 다음에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네. 제목이 오마주 투 피아치고르스키입니다. 이 피아치고르스키라는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헌정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피아티고르스키는 네. 사실 첼리스트들한테는 되게 익숙한 첼리스트지만 약간 다른 악기 전공 음악가들한테는 좀 새로우실 수 있는데요. 이분은 러시안이시고 로스트로포비치 이전에 되게 대단하셨던 분이시고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시고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신 그런 하이페츠랑 같이 트리오도 하셨고 그렇죠. 그러한 분인데 첼로의 레파토리에 되게 확장에 기여를 많이 한 첼리스트여서 네. 네, 그 작품을 몇 가지 제가 헌정작과 편곡하신 작품 2가지를 네. 해서 앨범에 수록하였습니다. 야, 저는 이분 이름을 이제 그 러시아어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러시아에서 그 문헌을 읽다 보니까 이게 피아치고르스크 하면은 5개의 언덕, 5개의 산이란 뜻이거든요. 그만큼 이 정말 첼로의 어려운 그 음악들을 다 그 고비를 넘으신 그런 위대한 분이 아닌가 이름 자체에서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오늘 선생님 덕분에 처음 알게 된 그런 그렇죠. 이름 속에 네. 숨겨진 그런 의미를 알았는데 참 대단한 피아치가 5이고 피아티. 고르스크가 이제 언덕 언덕. 또는 산이에요. 근데 러시아의 모스크바나 이쪽에는 산이 없거든요. 다 언덕을 가지고 이제 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피아치고르스크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그 의미가 깊은 그런 이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아치고르스키가 이제 연주했거나 또 편곡한 그런 곡들을 우리가 들어보게 될 텐데 어떤 곡으로 선생님이 좀 인사를 먼저 해주시겠어요? 저한테 의미가 남다른 스트라빈스키 스윗 네. 이탈리안이라는 곡을 네. 먼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가 남다른가요? 제가 네. 선생님과 처음 뵀던 연천 네. DMZ 음악제에서 이게 여러 가지 그 편곡 과정을 거친 곡인데요. 네. 첫 번째는 그 풀치넬라를 오케스트레이션으로 편곡을 한 버전이 있고 두 네. 번째는 피아티고르스키가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듀오 버전으로 네. 이탈리안 스윗으로 했고 세 번째는 이제 오케스트라와 협연 버전으로 한 버전인데 제가 네. 2019년에 그 연천 음악제에서 한국 초연으로 한 작품이어서 오. 의미가 남다릅니다. 하지만 이번 앨범은 네. 피아노와 듀오로 준비했고요. 네. 네, 공연에서도 그 듀오로 관객을 뵐 것 같습니다. 와, 그렇군요. 그 앨범에서는 이제 피아니스트 김송현 씨가 함께 해줬고, 이번 또 공연에서는 피아니스트 최현호 씨가 이제 롯데 콘서트홀에서 이 곡을 이제 연주하실 예정인데, 함께 듣겠습니다.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의 스윗 이탈리안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 바로 그 피아치고르스키 편곡으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골 스트라빈스키의 스윗 이탈리안, 이탈리아 스위트. 이탈리아 사람 스위트. 이탈리안 하면 여성이네요? 이탈리아 여성 스위트? 그러네요. 네.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 그레고리 피아치고르스키 편곡으로 만나셨고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첼리스트 허정인의 첼로, 그리고 또 김송현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그 피아치고르스키를 좋아하시게 된 이유는 근데 독일로 유학을 가면서 이제 였다고 제가 읽었거든요. 네. 근데 뭐 첼로를 배울 수 있는 곳은 사실 많은 나라가 있고 네. 또 많은 선생님도 있고 그런데 네. 왜 독일의 라입지히로 가시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 독일에 갔던 적이 고등학교 때였는데요. 그때 네. 처음 간 도시가 라입지였고. 그러셨어요? 네, 근데 바흐 때문에. 네, 바흐 때문에 네, 근데 참 그때 음. 인상도 너무 좋았고, 너무 차분하고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음악의 도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참 그 어렸을 때 그 첫 기억이 되게 좋았던 기억만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 계시는 저희 페터 브룬스 선생님께서 바흐로도 되게 유명하시고 네. 되게 교육자로도 유명하신 분이어서 저는 이제 대학을 입학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유학을 준비하면서는 라입지히에 가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 제자가 됐습니다. 그냥 딱 처음부터 마음을 그냥 라입지히다 나는 한번 네. 가보고 나서는 네. 그렇게 하신 거군요. 네. 원래 이렇게 잘 마음을 안 바꾸시나 봐요? 네, 한번 딱 그 마음에 들거나 그때 참 선생님이 레슨을 받아봤는데 너무 좋으셨고 이야. 그 클래스에 좀 동양인을 잘 안 받으시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다행히 저는 받아주셔서 유일하게 혼자 동양인이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동독 쪽이 약간 그런 경향이 좀 네. 있죠. 있고 그다음에 라입지히 네. 음악의 도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에 또 독일에서 민셴 다음으로 축구를 잘하는 도시로 요새 네, 레드불. 라입지히가 지금 레드불 팀이 2위입니다. 2위. 축구 좋아하시는군요. 저희가 있을 때 그때 레드불이 딱 해서 처음으로 리그에 올라가서 네네. 도시가 엄청 축제장이 그렇군요. 황희찬 선수가 요새 가가지고 거기 이제 주역 멤버로는 아직 잘 못 뛰고 있고 여기 교체 선수로 지금 뛰고 있는데 곧 나아지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스부르크 레드불에 있다가 라입지히 레드불로 갔어요. 네. 레드불은 또 그 F1 이 F1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레드불에서 받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좀 언짢죠, 그죠? 그런데 제가 페터 브룬스 선생님의 그 음반을 우리 가끔 틀어요. 제가 CPBC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에서 페터 브룬스 선생님 연주 틀면서 선생님 생각한다니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허정인 선생님은 페터 브룬스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얼마나 또 잘하실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페터 브룬스 선생님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시던가요? 무슨 사실 연주가 막 너무 음색이 좋거나 해석이 좋아서 이렇게 끌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선생님은 되게 요새는 바흐도 스타일이 약간 고전? 원전으로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은 약간 원전에 가까운 연주를 시대악기로는 하시진 않지만 현대악기로는 하시지만 그리고 되게 해석이 좋으시고 워낙에 통일되기 이전에는 동독에서 거의 그렇죠. 제일 유명했던 선생님이시고 그 우선 되게 레슨이 엄청 좋으세요. 되게 가르침이. 명석하신 그게 딱 느껴지시는 그런 레슨이어서 저도 되게 많이 배웠고 제가 만약에 이제 가르치면 이제 선생님처럼 가르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선생님도 되게 잘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저요? 차분하게. 이렇게 화를 덜 내면서. 화 별로 안 내시죠? 살면서. 별로 안 내. 굉장히 그 정지되어 있으신 느낌이 인터뷰하면서도 나요. 제가 아무리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웃기려고 해도 선생님 다시 돌아가시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 보니까 그 당시였던 것 같아요. 슈만의 첼로 콘체르토를 협연하는 로 존더샤우센 오케스터. 이게 뭡니까? 존더스하우센이
도시명이고요. 거기에 있는 LOH라는 그 오케스트라인데 제가 약간 무슨 조그만 컴페티션에서 우승을 해서 네. 거기서 이제 협연 기회를 주셔서 이제 슈만 협주곡을 협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때 반응은 어땠나요? 반응은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당시 녹음은 없어요? 녹음은 사실은 되게 이렇게 못하게 하더라고요. 되게 그게 엄격하더라고요. 역시 그래서 독일. 예, 리허설 때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으면 딱 단원이 활 들으면서 안 된대요? 스탑. 오, 정말? 네, 그러니까 너무하다. 미리 그 다 협의가 되지 않는 그런 레코딩이나 그거는 안 된다고 미리 고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도 사실은 못 찍었고요. 그 거기서 주신 사진 걸로 그렇군요. 기억해요. 네. 야, 독일 그런 게 굉장히 철저하군요. 네. 알겠습니다. 역시 또 선진국, 이 카피라이트의 선진국인 독일은 또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 작년에 또 공연을 많이 하려다가 네. 많이 못했잖아요. 네, 맞아요. 얼마나 아쉬우셨겠어요. 아쉽지만 그래도 선생님과 유튜브도 출연하고 자길범의 K-클래식 월드. K-클래식 월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네, 너무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시대에 좋은 작품을 네. 해서 좋겠다. 이렇게 부러움을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허정인의 첫 솔로 음반에서 한 곡을 더 듣고 싶은데 하이든 들려주시겠어요? 네, 하이든의 디베르티멘토 인 D 메이저. 근데 사실은 하이든이 첼로를 위해서 작곡한 곡은 아니고요. 네. 하이든이 옛날에 봉직 음악가 시절에 그 에스트라지 그 공을 위해서 그분이 바리톤 연주자셨대요. 맞아, 바리톤. 그래서 네네. 바리톤 트리오 곡 중 한 악장을 피아티고르스키가 그 요소를 뽑아서 이제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듀오를 위한 곡을 거의 작곡했다고 보면 맞습니다. 뼈치고르스키가요? 네. 이야, 그러니까 이 모아서 다시 재구성한 거군요. 재구성, 네. 디베르티멘토 하면 또 이렇게 파티 네. 유흥을 위해서 귀족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그런 음악인데 일단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곡은 첼리스트 허정인 그리고 김성현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실게요.
자, 하이든의 디베르티멘토 D장조. 원래는 이제 바리톤을 위해서 이렇게 작곡됐던 곡인데 오늘 첼로와 피아노 비아치고르스키가 그레고리 비아치고르스키가 편곡한 버전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편곡이지만 사실 뭐 재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곡이었고요. 허정인의 첼로 또 김성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만나셨습니다. 특히 이 디베르티멘토는 뭐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에 당연히 그 영향을 많이 끼쳤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 분위기가 상당히 또 비슷하잖아요. 비슷한, 예. 네네. 아, 역시 우리 앞서 갔던 하이든 씨의 작품이었고요. 사실 이제 작년에 또 우리 같이 공연을 하려고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솜니움 피아노 트리오가 오면 같이 공연을 하자. 네. 우리 또 살롱 콘서트에서 네. 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만 그 팬데믹이 너무 심해져서 네. 그 에릭이시죠? 네. 그 바이올리니스트 남자분이 못 오셨어요. 못 오셔서 그래가지고 그 연주회가 아예 그냥 없어졌는데. 연기됐어요. 네. 올 6월 11일로 네, 어. IBK에서 그래서 오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과 같이 네. 살롱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너무 좋을 근데 것 같아요. 그분께서 네. 만일에 14일 자가격리 네, 그것도 하는 걸 기준으로 오실까요? 그 오게 된다면 그거는 당연히 해야 음.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그 당시에는 3월에는 아예 예술의 전당이 아. 그때 너무 심해져서 문을 닫았군요. 네, 그래서 아. 그냥 네 아예 오지를 못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또 김희재 선생님, 네. 피아니스트, 네. 그분하고 이렇게 3명 어떻게 이렇게 같이 모이게 된 거예요? 김인재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라입지에서 같이 공부한 사이고요. 네. 그리고 에릭과 저는 미국 페스티벌에서 알게 된 친구인데 에릭은 워낙 연주를 뭐 독일에서도 많이 하고 영국에서도 많이 해서 네. 유럽에 올 때는 항상 같이 뭐 조그마한 연주도 같이 독일에서 몇 네. 번 했었거든요. 네, 그 네, 네. 인연으로 이번에는 한국에서 아예 정식으로 팀을 만들어서 연주를 해보자 해서 이제 기획된 트리오예요. 자, 그러면 이 팀도 이제 6월 달에 할 레퍼토리도 궁금한데요. 어떤 거를 준비하시고 계신가요? 사실 작년에 못한 프로그램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드보르작 둠키 트리오하고 네. 드비시 피아노 네. 트리오 네. 그리고 라흐마니노프 엘리지카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기대되는 그런 썸니움 트리오도 우리가 6월 달을 좀 기대해 보고 그때는 좀 많은 분들이 백신도 맞고 그래서 이 자유롭게 공연장에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죠? 네, 좀 나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바르신 우리 첼리스트 허정인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번 레파토리 중에서 베토벤 첼로 소나타도 들어있어요. 4번. 네. 음. 제가 사실 피아티고르스키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곡은 바흐랑 베토벤인데 네. 둘 다 C 메이저, C 다장조로 그러니까 신진 아티스트 하면 그래도 새롭고 그러니까 C 메이저 하면 제일 새 출발하는 새 것은? 출발하고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그런 의미로 제가 그러니까 바흐랑 베토벤은 제가 제일 좋아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레파토리거든요. 그래서 두 작품을 똑같이 C 메이저로 골라봤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렇게 깊은 뜻이. 근데 이번에 그 롯데에서 뽑은 토요 신진 아티스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나요? 저는 몇 명이 신청하셨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솔직히 저도 지원은 해놓고 대련이 생각은 안 하고 까먹고 있다가 전화가 오셔서 네. 그때서야 기억이 다시 난 거예요? 나면서 네. 감사합니다. 그 몇 명이나 뽑혀서 공연을 하게 되나요? 원래는 7월까지 한 달에 한 명씩 아티스트를 뽑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원할 당시에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뽑으신 걸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간이 11시 30분인 것도 굉장히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 그런 마티네 오페라 토요일 날 할 때 이런 시간이었거든요. 끝나고 이제 점심도 먹을 수 있게 바로 그런 또 타이밍을 이렇게 잘 계산해서 롯데 콘서트홀에서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토요일 날 가면은 선생님이 확실하게 그 많은 청중들을 즐겁게 해주시는 거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르티누의 작품도 있습니다. 그 마르티누의 작품은 로시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이에요. 로시니 하면 또 이 오페라 작곡가로 너무나 유명한데 이 곡은 어떤 곡일까요? 그 유명한 파가니니 로시니 바레이션 그 테마를 그대로 차용을 해서 마르티누가 새롭게 테마와 4개의 변주곡으로 피아티고르스키에 헌정한 그런 소품입니다. 그럼 그 테마가 바로 저건데요. 네, 거기서. 이게 무슨 테마인지 아시죠? 네. 모세 출애굽기 거기서 모세가 장죽을 들고 신이시여 주여 왜 나를 이렇게 펑 쳤더니 갑자기 홍해 바다가 딱 갈라지면서 아이고 건너갈 수 있게 됐네. 바로 그거잖아요. 네. 그 테마를 또 마르티누가 또 이렇게 멋지게 좋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래서 그 곡을 들어보나요? 네.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마르티누의 로시니 바레이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야, 이걸 또 이거는 삐아치고르스키가 편곡한 게 아니라 삐아치고르스키한테 헌정한. 야, 마르티누가 참 그 당시에 이 작곡가와 아티스트의 관계가 너무나 아름다웠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선생님도 나중에 이제 작곡가가 그 허정인에게 헌정하는 그런 작품 나오면 되게 좋아하시겠네요. 그러면 나중에 후대 첼리스트가 녹음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 그 공연 때 매번 연주하실 수 있잖아요. 이번 저한테 헌정된 거예요. 이러면서 딱 연주. 멋있네요. 그죠? 네. 그럴 날이 오겠고요. 자, 이제 시작하는 또 신진 아티스트로서 아주 또 기대가 많이 되는데, 자, 마르티노 이 체코 작곡가의 로시니 주제에 의한 테마 바로 모세의 기도 베리에이션입니다. 피아치고르스키에게 헌정된 곡. 역시 허정인의 첼로 그리고 이 김송현 피아노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첼리스트 허정인의 연주로 오마주 투 피아치고르스키 이 앨범 피아치고르스키의 헌정 앨범 중에서 마르티노의 로시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피아치고르스키한테 헌정한 작품을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몇 살 때 첼로를 처음 하신 건가요? 전 첼로를 처음 시작한 거는 네. 9살 때 9살 때. 네,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부터 이건 뭐 내가 해야 된다. 내 악기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게 시작한 건 아니고 저는 원래 쇼트트랙을 하려다가 선수요? 네. 우와. 원래는 그거를 준비하고 그냥 첼로는 이렇게 학교 오케스트라를 네. 하다가 원래는 쇼트트랙을 전공하려고 했었어요. 그럼 엄청 잘 타셨겠네요? 그래서 대회도 나가고 네. 그런데 이제 부모님께서 너무 여자가 하기에는 힘든 그런 운동인 것 같다. 이야, 쇼트랙을 하셨으면 막 메달 따오고 막 그랬으면 진짜 유명해질 수도 있었겠네요. 첼로로 더 유명해지길.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와, 그 또 막 네, 어렸을 아름다운 미모와 또 그 쇼트랙을 막 긴 다리로 슉슉 해가지고 전 세계의 그 여성들을 다 물리치고 쇼트랙 우승하면 이야, 네. 또 평생이 보장되는데. 그죠? 메달에 따라서. 올림픽에 메달했다. 네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야, 근데 쇼트랙은 또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 다 초등학교 때 되게 그런 예체능을 많이 하는 학교여가지고. 네. 근데 어느 학교였어요? 청원 초등학교. 청운? 청원. 네. 어딘지 모르겠네. 예. 옛날 풍인? 그것도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원래는 운동을 되게 수영하고 네. 스케이트는 항상 계절 스포츠를 엄마가 시키셔서 이야. 네, 어렸을 때는 운동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럼 요즘에 첼로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겠네요. 네, 수영은 네, 지금 꾸준히 하고 있고 네, 스케이트는 지금은 못 하고 있어요. 그럼 보통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요새는 수영장을 못 가요. 그러니까 위험하잖아요. 네, 너무 위험해서 못 가고 하루 일과는 뭐 연주를 앞두고 있어서 그냥 일어나서 첼로 하다가 식사하고 첼로 하다가 자는 그런 패턴인 거. 굉장히 단조롭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오랜만에 바깥 출입을. 그런 거예요? 네. 어쩐지 그 광합성이 안 되셔가지고 너무 하얘지네요, 얼굴이. 네. 야. 네. 그럼 연주가 없을 때는요? 연주가 없을 때는 근데 거의 작년부터는 거의 같은 패턴으로. 네. 거의 이 패턴은 유학
그때 했던 패턴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1년 때는 집, 집, 뭐 책, 학교, 학교, 어. 슈퍼? 어. 다시 그렇게 네, 트라이앵글로 다녀. 예, 좋습니다. 이렇게 너무 멀지 않은 동선 택하는 것도 마크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멀리 안 다녔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필요합니다. 음악가에게 있어서는. 아닌 사람들도 많죠. 뭐 네. 전 세계를 다니는 사람도 네. 많지만. 자,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또 연주 자주 듣게 되는 안느 가스티넬 이 선생님을 하고 또 굉장히 좋아하셨다면서요? 네, 전 너무 응. 지금도 정말 좋아하는 음. 그런 첼리스트인데. 프랑스 분이신 거죠? 네, 리옹에 지금 계시고요. 어. 운이 좋게도 제가 비르츠부르크에서 네. 이제 학위를 거의 끝마칠 때 학교에서 1년 과정으로 네. 라이프치히에 있었는데 빌츠부르크는 또 네, 어떻게 했어요? 라이프치히에서는 석사, 음. 비르츠부르크에서는 연주 콘서트 엑자멘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 학기 때 네. 리옹으로 1년간 장학생을 보내주셔서 그때 이제 드디어 가스티네 선생님을 뵙게 되었죠. 드디어 네. 맛이 없는 고장에서 맛이 있는 고장으로 갔는데 음식으로 따지면 네. 리옹 정말 맛있잖아요. 리옹 거기 정말 보면. 맛있어요. 오. 네, 정말 맛있고 저는 약간 선생님 처음 뵀을 때 아이돌을 보는 듯한 그런 설레임이 있었던 그런 첼리스트. 네. 그래서 내가 정말 쇼트트랙을 안 하고 이렇게 첼로 한 게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하신 거예요? 거기서요? 네. 네, 꼭 거기라기보다는. 네, 그렇죠. 네. 선생님도 뵙고 처음에 그 가스티넬 선생님을 알게 되는 거는 네. 어머니가 옛날에 그 음반을 많이 사다 주셨는데 네. 음반 매장에서 들어가셨는데 저희 슈베르트 아르페지노 소나타가 네네. 이렇게 들리셨대요. 그래서 이 음반은 누구 어느 첼리스트 음반이냐 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선물로 가져다 주셨는데 이제 그때부터 제가 약간 첫눈에 반하듯 그 뒤로 되게 선생님이 되게 음반을 많이 내신 첼리스트 여자 첼리스트는 그렇죠. 거의 유일한 것 같은 예, 지금 현존에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 그래서 제가 그 CD를 처음 뵐 때 한 5장, 6장을 그 중에 네. 들고 가서 사인을 해달라.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다 사인을 해주셨던 기억이. 넌 정말 나한테 네. 많은 경제적 도움을 준 아이구나 이러면서. 이거 정말 오래된 옛날 음반인데 네네. 하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특별히 그 안느 가스티넬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 또 네. 좋은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그 선생님 정말 유명한 첼리스트 선생님들의 소리는 다 좋지만 제가 네. 유독 그 선생님의 소리를 되게 좋아했는데 제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 소리를 어떻게 내야 그런 비법이 있는지. 그래서 이제 레슨 때 드디어 이제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된 그런 시간이었으니까 되게 딴 때보다도 되게 질문도 되게 많이 했던 기억이 있고 그때 선생님이 비법보다는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오른손 활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은 보통 이제 다른 선생님들 알려주실 때 활의 압력, 스피드 아니면 이런 무게를 내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가스테넬 선생님께서는 약간 활털과 현이 마찰되는 그 느낌, 터칭을 느껴라. 그래서 그걸 약간 굉장히 섬세한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거기에서 느끼는 그 촉각을 되게 기억하면서 거기에 집중해서 되게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연주하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해주셔서 그래서 그게 지금도 많이 생각하면서 연습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야, 참 섬세하게 다른 사람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네. 저 그렇게 말씀하신 분 처음 들었거든요. 네. 선생님 참 그래도 제가 배웠던 모든 선생님이 다 너무 감사하고 근데 정말 다 모든 선생님의 공통점은 모두가 성실하신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선생님도 굉장히 이미지가 완전 성실이에요. 네, 저는 그래도 가스텔 선생님도 부은 선생님도 한국에서 배웠던 모든 선생님이 진짜 다 성실하시고 정말
시간 배분이라든지 네. 정말 그런 거를 많이 그런 가르침에서 저도 약간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느끼면서 저도 이제 그러려고 좀 네, 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함께 네. 같이 다니시는데 그 매니저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감사한 매니저. 아, 네, 정말 감사하면서도 죄송하지만. 돈을 안 받는 매니저. 네. 네, 악기가 크다 보니까 네. 여기 어릴 때 네네. 예원학교 다닐 때도 항상 데려다 주시고 어. 네, 지금까지도 네. 죄송하지만 항상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악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네. 악기가 되게 좋아 보입니다. 악기가 어떤 악기죠? 악기는 그렇게 좋은 악기는 아니고요. 네네. 그냥 그렇게 유명한 악기는 아닙니다. 유명한 악기 아닙니까? 어느 나라 악기입니까? 이탈리안이긴 이탈리안인데 네. 네, 그냥 평범한. 아, 그래요? 근데 여기 뭐 이번에 그 아. 녹음할 때 네, 운이 연주에서? 좋게도 시티 악기사에서 현을 협찬을 해주셔서 현. 새로 나온 그 현으로 제가 음. 녹음과 연주를 지금 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지금 그 녹음은 했고 네. 연주도 연주도 그 악기로. 네, 그 현으로. 네. 라슨사의 일가논 디렉트 앤 포커스드. 네, 두 가지 신기하게도 이번에 나온 그 일가논이 드래그 앤 포커스 앤 웜 앤 보드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아, 예. 저는 디렉트 그 포커스 버전으로 어. 약간 제 악기와도 잘 맞고 이제 좀 네. 디렉트 앤 포커스는 좀 더 강하게 이렇게 강하고 텐션이 약간 있네요. 텐션이 좀 강한 그런 이야. 걸로 이번에 네, 녹음했고 이제 또 20일에도 연주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의 우리 허정인 선생님의 텐션을 느껴보면서 어떤 곡을 들어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에는 베토벤의 첼로 소나타 4번 4번 가운데서 무슨 악장으로 함께? 3악장 들어요. 3악장. 네. 역시 3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이 곡을 들으면서 우리 이제 인사를 또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월 20일 날 또 저 말고 다른 분이 갈 겁니다. 저는 그 전날 제가 네, 하동에 하동가요. 공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올라올 수가 없고 이 공연을 위해서 새벽에 올라와야 될 거예요. 그러면 너무 근데 그 악조건이어가지고 네.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시는 거 나중에 주위의 전원이나 뭐 SNS를 통해서 제가 만나도록 하겠고요. 제가 안 가도 잘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앨범 새로 나온 오마주 투 피아치고르스키, 피아치고르스키의 헌정 이 앨범 허정인의 앨범 여러분 많이 또 들어주시고요. 또 대성공을 거둬서 선생님 정말 그 부자 되시기 바래요. 지금도 부자시지만. 감사합니다. 요새 사실 뭐 음반 많이 판다고 뭐 얼마나 부자가 되겠습니까만 하여튼 이 덕담입니다. 새해니까. 네, 감사합니다. 롯데 콘서트홀에서 2월 20일 토요일 11시 30분 아침에 열리는 롯데 콘서트홀 토요 신진 아티스트 시리즈 허정인 첼로 덕주에 여러분 많이 가셔서 보시고요. 피아니스트 최연호 씨와 함께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장일범의 유쾌한 유쾌한 클래식!
음.